네,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오늘 미니 강의는 유창길 한의원의 유창길 원장님 모셨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뵙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원장님께서 주로 진료하고 계시는 류마티스 질환과 턱관절에 대해서 쭉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얼굴, 눈, 코, 귀, 입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턱관절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봤거든요. 오늘은 지난주에 못 들으신 청취자,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시작해 주시죠. 네, 간략하게 지난주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얼굴이나 머리, 눈, 코, 귀, 입 쪽 증상은 턱관절을 치료했을 때 잘 나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저런 치료를 받아봤을 때 별로 반응이 없을 때 턱관절 치료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머리와 관련된 증상으로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잘 안 낫습니다. 머리가 멍한 증상, 기억력이 자꾸 감퇴된다, 건망증이라고 하죠. 아침에 머리가 맑지 않다, 만성 피로, 집중력 장애 이런 것들이 오래돼서 간질이나 발작과 같은 심각한 뇌 질환이 발생했을 때도 턱관절을 치료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 쪽으로 증상으로는 이명 증상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명 증상과 동시에 어지러움과 속이 미식미식거리는 구토 증상이 동반되는 메니에르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이 메니에르 증후군, 턱관절 치료를 했을 때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질환입니다. 특히 이명 증상 오래 안 나을 때 턱관절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 쪽의 증상으로는 축농증과 같은 부비강 질환, 재채기, 콧물, 코막힘을 나타내는 알레르기성 비염 질환. 이 알레르기성 비염이 잘 안 낫기 때문에 잘 안 날 때는 턱관절 치료했을 때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네. 코가 한쪽으로 휘었을 때, 코가 한쪽으로 휘었다는 것은 척추도 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고, 코가 휘었다는 것은 척추가 틀어졌기 때문에 턱관절이 척추를 움직인다는 이론에 의해서 턱관절 치료하면은 코도 반듯해지면서 척추가 반듯하게 정렬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입 쪽으로는 구안화사라고 해서 안면마비죠. 이 말초성 안면마비가 왔을 때 또 이 구안화사가 온 다음에 잘 낫지 않고 후유증이 남아서 눈이 잘 안 감기거나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을 때 턱관절 치료를 하면 남아있는 20-30% 마비된 증상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얼굴과 턱 주변의 통증이죠. 안면이 통증을 느끼고 턱관절 주변의 통증, 씹을 때 통증, 입이 잘 안 벌어지지 않거나 턱에서 소리가 심하게 나면서 아플 때, 그리고 3차 신경통과 같은 얼굴 쪽의 통증이 극심할 때 턱관절 치료로 좋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도 기억이 좀 나는데요. 네. 이 얼굴 쪽 눈, 코, 귀, 입이 불편하신 분들은 턱관절 치료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원장님 그렇다면 오늘 준비하신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잘 낫지 않는 고질적인 통증 질환이 있을 때 턱관절을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턱관절 질환을 전문으로 하시지만 아무래도 류마티스 환자들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통증이 많은 환자들을 주로 만나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제가 현재 류마티스 질환뿐만이 아니고 턱관절 질환 치료까지 이제 지금 하게 된 상황인데, 사실은 턱관절 치료를 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턱관절 치료를 하게 된 처음 계기는 극심한 류마티스 환자분들의 통증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네. 턱관절 치료를 시작한 건데, 턱관절 치료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턱관절 치료가 필요하신 환자분들도 한 분, 두 분씩 오시다가 지금 이렇게 류마티스 질환과 턱관절 치료를 동시에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처음에 류마티스 질환을 치료해 나가면서 극심한 통증 환자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너무나 아픈 환자분들, 류마티스로 정말로 아픈 분들이 있는데 기존의 양방 한방 치료를 통해서 반응이 없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극심하게 나쁜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턱관절 치료를 해드리면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턱관절 치료를 통증 질환 치료에 접목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예. 턱관절 치료가 이 통증 치료에 참 효과적인가 봅니다. 양방이나 기존의 치료법으로도 안 되는 게 있었다면 이 턱관절 치료법이 참 어떤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예. 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턱관절 치료법은 FCSTO법, 턱관절 균형의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턱관절 균형의학 학회가 따로 현재 있는 상태고 20여 년 전부터 이영준 박사님에 의해서 창안이 돼서 한국의 의학으로, 치료의학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전 의료인들이 시술을 하고 계시고요. 차학과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에서 16학기째 정규 과목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 또한 강의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요즘 턱관절 균형의학회 참
신기하고도 고무적인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사경증이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난치성 질환인데 이 사경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멀리 대한민국까지 와서 턱관절 균형의학회 이영중 박사님께 치료를 몇 주간 받고서 돌아가셨어요. 러시아 아가씨 환자분인데 네. 근데 이분이 많이 좋아했습니다. 근데 러시아에 가서도 계속 이메일을 보내주시고 있어요. 고맙다고. 네. 그리고 그 부모님도 한국 갔다 와서 너무 좋아졌다고 턱관절 치료법에 대해서 참 고맙다고 이렇게 이메일을 학회에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한 그 싱가포르나 유럽, 미국 등 여러 전 세계에 많은 난치성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기존 현대의학 치료로 잘 안 낫는 분들이죠. 난치성 질환이다 보니까 그 전 세계 그 각국의 선진국 그리고 유럽, 미국, 구라파 쪽에 의학이 현대의학이 최신으로 발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있는 환자분들이 잘 낫지 않아서 대한민국의 턱관절 균형의학회 이메일로 문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턱관절 균형의학회 치료 동영상들을 보고 놀라서 이메일로 문의를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어떤 치료법이냐 도대체 턱관절 치료법이. 그러니까 미국, 일본 선진국 의학으로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 질환들이 유튜브에 올려진 턱관절 균형의학회 치료 동영상에 보면은 나아가는 모습들이 촬영이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K-팝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그 아이돌 가수들 그리고 네. 젊은 층 그 댄스 그룹들이 전 세계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대한민국의 역량이 참 음악 미술뿐만 아니고 네. 의료에서도 이게 방방곡곡 떨칠 걸로 예상을 제가 하는데 네. 턱관절 균형학 FCS 요법도 제 생각으로는 10년이나 20년 내에 아마 대한민국의 치료의학으로서 K-팝처럼 전 세계에 열풍을 몰고 오지 않을까 네. 제가 그렇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원조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러운데요. 전 세계 많은 환자들이 그렇게 참 대단한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도 또한 너무 참 기쁜 소식이기도 하면서 기분이 좋습니다. 원장님, 그럼 오늘 말씀해 주실 주제인 통증 질환이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어떻게 호전이 됐는지 좀 실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잘 낫지 않는 고질적인 통증 질환이 있을 때 턱관절을 치료해서 좋아진 이 사례들을 간략하게 네 분의 치료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료 사례는 몇 주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리면요. 40년이 된 등 함 가운데의 통증으로 양방 한방 40년 동안 이런저런 치료를 받아봤는데도 좋아지지 않아서 고생하시던 64세 남자 환자분입니다. 턱관절 치료를 1회 받자마자 그날부터 50% 통증이 감소한 상태가 시작되고 지금 4개월째 들어가는 치료 기간인데 통증이 80에서 90%가량 거의 다 나은 상태까지 치료가 된 것입니다. 40년 된 통증이 3, 4개월 만에 턱관절 치료만으로서 90% 가까이 치료가 되는 놀라운 사례입니다. 아무리 이런 치료 저런 치료 해도 낫지 않았지만은 턱관절을 건드리니까 40년 된 등의 통증이 사라진 사례인데 이 치료 사례 동영상도 추후에 제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보여질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 치료 사례는 66세 여자 환자분입니다. 멀리 경기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의원에 내원하면서 치료를 하신 분인데 이분은 오른쪽 두통이 심하게 오고 어깨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고 좌측 어깨가 굳어져가지고 팔을 열중시어 자세가 안 되고 팔이 들어올려질 수가 없는 정도로 목과 어깨가 통증이 심하고 뒷목, 허리 등 무릎까지 전신의 관절이 통증이 오시는 분인데 제일 문제는 목과 어깨가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던 거예요. 근데 이번 2011년도 6월부터 턱관절 치료를 9월까지 현재 4개월 치료한 결과 극심한 두통이 사라지면서 돌덩이 같은 어깨가 풀어지니까 어깨가 부드러워지면서 팔을 움직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열중시어 자세도 가능해지고 목과 어깨가 좋아지다 보니까 등이 펴지고 허리도 좋아할 수밖에 없고 무릎도 좋아할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는 간혹 담이 결린 정도, 그 정도 증상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치료 사례입니다. 이 방송을 택시를 운전하시는 기사님들께서 많이 들으시고 실제로 저에게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신 기사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지금 59세 남자 환자분 개인 택시를 하시는 기사님이십니다. 운전을 몇십 년간 밤낮으로 열심히 살아오시다 보니까 어깨가 굳어지게 돼요. 기사님들이 대부분 하루 종일 앉아서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척추가 앞으로 굳어지게 되는데 좌측 어깨가 이분도 돌덩이처럼 굳어져가지고 뒤로 돌릴 수가 없고 목을 돌릴 수가 없는 상태에서 내원을 하신 겁니다. 동시에 손가락 관절들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특히 귀에서 좌측 귀에서 이명이 20년 동안 났다고 하십니다. 2011년 7월부터 저와 함께 턱관절 치료를 시행한 결과 2011년 9월 현재 한쪽 어깨가 부드러워지면서 움직이고 팔을 돌릴 수 있게 되었고요. 이분 어제 월요일에도 한의원에 오셔서 치료를 하셨는데 네. 어제 여쭤보니까 촬영하면서 90% 가까이 목과 어깨 통증이 좋아졌다. 네, 그리고 팔을 돌릴 수가 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20년 동안 소리가 나던 왼쪽 귀에 이명 증상이 50% 줄었다. 네. 그러니까 이명 증상도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좋아질 수 있다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치료 사례입니다. 64세 여자 환자분인데요. 몸의 좌측으로만 불편한 증상입니다. 좌측 목, 좌측 어깨, 좌측 팔, 좌측 허리, 다리 좌측으로만 몸의 반쪽만 아프고 저린 상태인데 어느 정도냐면 목과 어깨의 좌측 통증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태에서 2011년도 5월 26일 날 내원을 하셨습니다. 턱관절 치료를 2011 9월까지 현재 4개월 시행한 결과 좌측 목과 좌측 팔의 통증과 저림이 줄어들어서 밤에 잠을 숙면할 수 있는 정도로 호전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정형외과나 물리치료, 통증학과 등 여러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들을 시행해서 치료를 했는데도 잘 낫지 않는 경우에 턱관절을 건드리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턱관절 균형학 FCST요법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치료 사례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턱관절을 치료하면 왜 통증이 좋아지는가? 그 근거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턱관절이 척추를 움직인다. 척추를 반듯하게 만들어주니까 척추의 통로가 정렬이 되면서 뇌로 올라가는 신경 통로가 확보가 되니까 통증이 줄어드는 겁니다. 동시에 턱관절은 뇌를 조절한다. 뇌의 신경계를 조절해 주니까 통증을 인식하는 경로를 조절해줘서 통증이 아무리 오래돼도 턱관절을 치료하면 그날 즉시부터 감면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뇌로 올라가는 통로를 턱관절 치료는 네. 뻥 뚫는 겁니다. 뇌로 올라간 대후두공을 뻥 뚫어주니까 뇌로 시원하게 혈액순환이 되면서 신경 통로가 확보가 되니까 좋아지는 겁니다. 이처럼 아무리 치료를 해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을 때는 턱관절 치료를 한번 네.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통증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이 턱관절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